자, 여러분들 제4편 영상 순운이 사건에 관해서 이어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4편째에는 건물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본 건물에 관해서 등기된 부분과 미등기된 부분도 있고 등기된 부분에 관해서도 원래는 미등기인데 직권에 의한 촉탁 등기 법원에서 등기된 경우인데 영상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좀 다루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응찰하실 분, 본건을 바라보신 분들은 이 본래의 이 건물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건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본 건물인데, 선순위 가처분 등기하고도 연관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3편 영상에서도 본 토지 부분에 관한 공법적인 문제도 언급드렸는데 그 부분하고도 연관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나눠서 영상을 언급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 건물은 이 순흥리 194의 4번지와 194의 9번지라는 국외 필지의 경매 범위지만은 근본적으로 목장 용지는 지목 대지로 바꿀 수 있으나 근데 근본적으로 지목을 바꾸기 위해서는 대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건축하거나 착공 신고 그다음에 건물이 완성된 이후 그러니까 건물의 개념이 형성된 이후에 건물이 다음에 완성되겠죠. 그러면은 준공이 된다면은 이때 준공은 우리 한자로 마칠 준자의 공사죠. 그러니까 공사가 준공, 완공이 된다면은 이때 준자가 마칠 준인데 설 입자에다가 만 유자에다가 만 유자에다가 끝날 아래 글자를 쓰다 보니까 어떤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건물을 완성한다는 의미에서 공사를 완성해서 준공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럼 준공이 된다는 것은 감리사가 그걸 검사해서 애초에 건축 허가했던 부분과 내지 착공 신고 한 30평 이하 부분은 이제 건축 행위를 할 때 건축 신고를 하고 할 때 그 부분과 아니면 건축 허가를 받은 부분과 현존하는 준공한 부분이 준공이나 이 단어를 쓰려면은 건물로서 완공이 됐을 경우에 애초에 건축 허가와 건축 신고된 부분과 서로 일치를 해야 하는지를 검토해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감리사가 보고 그 부분이 맞다면은 오케이 사인이 떨어진다면은 지자체에 제출하게 되고 우리 지자체에서 사용 승인할 때 건축물 대장이 발생될 때 최초의 공적 장부인 공부가 탄생하게 되고 그 장부가 탄생됨으로써 이런 소관청 그러니까 구청이라든가 지자체 시청에서 아니 이제 소관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소관청에서 등기소로 이관할 때 최초 등기인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이런 절차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원래 이 건물이 지금 중간에 미비된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잠시 후에 언급을 드리고 먼저 물리적 측면에서 본 건물을 살펴본다면은 자, 결론적으로 본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없습니다. 그럼 건축물 대장이 없다는 의미는 제가 방금 전것처럼 잠시 또 언급드리고 본 물건은 1층과 2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두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화면에 언급을 되고 있는 것처럼 현재 이 194에 194의 9번지에 관한 1동과 194의 9번지에 관한 2동이 두 개가 존재하고 총 2층 건물로 구성이 되는데 저번 영상 3편에서도 언급드린 것처럼 본 토지는 계획관리 구역이므로 계획관리 지역이므로 건폐율이 40%이기 때문에 본 필지에 관한 목장 용지를 기준으로 해서 일종의 253평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건폐율을 40%로 삼아서 이렇게 두 동 건물을 지었을 걸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개별 보일러 시설로 구성이 되는데 현재 이 건물 부분에서 첫 번째 일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언급을 되고 있는 것처럼 단독주택으로 구성되어 있고 1층은 24평 정도, 2층은 18평에 조금 안 되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 건물에 관해서 평당 이 감정 평가 금액은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이걸 평당가로 환산을 하게 된다면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 164만 6천 원을 3.30으로 곱하신다면은 1평당 건축 비용이 나오는데 이 비용은 544만 원 정도 감정이 산정돼 있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데 제가 추측할 때 본 건물은 한 2, 3년밖에 안 된 건물이기 때문에 내용 연수를 감안한다면은 이 감정가가 현재 건축 단가 비용을 비교한다면은 나름대로 좀 적절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 건축비용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일동 같은 경우에는 그 이렇게 1층과 2층이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지하 1층 주차장은 14평으로 주차장 부지로 지하 1층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2동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편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린 바처럼 본 사건의 경매 범위를 우리가 논할 때 현재 제시의 부분은요. 이 제시회라는 것은 믿음기란 뜻이 아니라 결국 민법 358조를 논할 때 근저당권 설정 등기 그리고 이 부분을 확장 해석해서 판례가 인정하는 가압류 등기 지방세 국세 압류 등기 경매 기입 등기가 되지 않은 부분을 제시외로 볼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왜 등기를 안 했을까 한 이유는 대부분이 미등기 된 이유가 많기 때문에 제시외가 미등기가 많은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본 사건은 뭐 이게 옆으로 증축한 부분이 아니라 위에 옥탑 그 다락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락 부분에 관해서 9.4평 정도가 지금 두 개 동에 지금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민법 제 256조 우리 한자로 부풀이 부를 써가지고 부합물 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역시 이 사건을 심리했던 사법보좌관 입장에서도 본건이 경매가 미친 게 맞다고 판단이 들어서 본건의 감정가가 포함이 됐고 따라서 지금 총 건물 그러니까 토지의 이 사건에 대해서 토지 부분에 3억 8,400만 원과 그리고 건물 부분에 관해서 이 부분을 합산한 결과 총 9억 4천이 좀 안 되게 감정가가 나왔지만은 제가 3편 영상에서도 2편 영상에서도 등등에 언급드린 바처럼 본 사건의 감정 가격은 토지 편에서 특히나 목장 용지 부분에서 좀 낮게 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한 11억이 좀 안 된 10억 8천만 원 정도가 적절하지 않나? 이건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래서 본건은 좀 감정가가 좀 낮게 잡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본건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부분을 보시면은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된 이런 건물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이쁘죠. 그리고 현재 이 사건은 이 사진은 이제 경매 개시 결정할 당시에 집행관이 찍은 근데 이제 감정평가사가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이전에 제가 경매 절차를 잠깐 언급 드릴 때, 현황 조사서라든가 감정 평가한 시점은 경매 개시 결정한 날로부터 일주일 내로 담당 법관이 지정을 하고 그 이후에 그걸 받은 집행관 내지 감정 평가 담당자가 2주 내로 제출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본 사건의 사진들은 전부 다 경매 개시할 당시의 사진으로 볼 수 있고 현재 본 물건에 관해서 제가 저번에 언급드린 바처럼 이 골프장이라든가 계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훗날 안에 점유자가 명도를 하지 않는다면 강제 집행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촬영할 당시가 본 사건의 감정사가 촬영할 당시가 흐린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어두운 날씨에서 찍었고 이 수영장도 본건은 이 토지에 지금 부합물이 되지 않은 걸로 봐지거든요. 물론 이 토지에 접합이 돼 있다고 해서 부합물이 된 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민법 256조를 정밀적으로 해석을 해서 봐야 되는데 본 물건에 관해서는 이 부분이 정밀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영장도 수영장 부분 등등은 경매 사건이 미치지 않고 본건은 두 동으로 구성된 부분에 관해서 1층과 2층과 지하는 지금 주차장으로 이렇게 돼 있다 볼 수 있고 이렇게 안에 내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훗날 본건에 관해서 사건을 추적한다면은 일괄 매각된 사건은 전부를 추적하지만은 이동이 가능한 부분은 경매가 미치지 않는다. 물론 여러분들이 포착된 증축된 부분이라도 부합물 요건이 인정이 안 된다면은 경매가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정 평가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이게 옆으로 기울어져 있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 건물 개형도에서 노 스케일로 돼 있는데요. 동서남북을 우리 아랍의 숫자로 사자로 표기할 때 이렇게 건물이 기울어진 것은 그러니까 아랍의 숫자 사자를 반듯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모양이 그릴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이 모양의 내용 봤을 때는 남동측 방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봐집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 부분은 말 그대로 제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다락 부분은 등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본 사건에 대해서 임의경매 사건이고 근저당권 범위가 설정된 부분 1층과 2층만 그리고 지하 부분만 미쳐야 되는데 본 물건은 이 부분도 미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본 물건이 겉으로 볼 때는 등기가 되기 때문에 주된 건물이 이 부분이 경매가 미치고 종된 내지 부하물 물건이 거기에 편성되는 형국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이 동이 원래는 미등기였죠. 원래 모든 건물의 등기의 원인은 미등기지만요. 그런 뜻이 아니고 본 건물 자체가 원래는 등기할 수 없는 내용인데 어떻게 해서 등기가 된 것인지를 언급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그 점을 헤아리셔서 임장할 때 나름대로 계산이 쓸 수 있습니다. 자, 영상 화면에서 본 건물에 관해서 두 동 있는데 두 동에 관한 1동과 2동은 모두 다 동일한 건물 등기부기에 한 동에 대해서만 기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등기란 것은 이전에는 등기부 등본, 지금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기란 것은 그 물건의 외관, 외모를 표현하게 되고 두 번째는 권리가 누군지를 표현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 물건의 외모를 외관이라고 해서 그 외관을 한자로 거표를 쓰다 보니까 표제부란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표제부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와 지번, 구조와 면적을 특정하게 되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와 지번과 그다음에 지목과 면적을 특정해서 그 부분을 남한테 알리는 공식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먼저 표제부는 그 물건의 외관을 표상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소유권에 관한 권리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다루는 부분은 갑구와 을구로 표상을 하게 되는데, 갑구와 을구 상항이니까 상항란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를 띨 때 등기부를 열람하실 때 현재 유효사항과 말소사항 포함 등기로 나눠줄 수 있는데 일선에 있는 많은 공인중개사분들은 실제 거래를 하시면서 현재 유효사항 부분만 포함된 부분만 열람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제 개인적인 사견은 말소사항 포함 같이 보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건물의 경매 사건을 놓고 볼 때 바로 표제부를 놓고 본다면은 왼쪽 상단을 보시면은 건물 부분에 관한 표지부가 나오는데 옆에 표시번호 1이란 말은 여기 있는 이 칸이 최초 그 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접수 날짜가 없다는 것은 반대로 말한다면 본 건물은 원래 미등기고 미등기 사유는 건축허가나 착공 신고를 듣겠지만은 훗날 준공 이때 준공은요 이 준자가 한자로 마칠 준자고 공사할 때 공자이기 때문에 공사를 마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건물 등기를 함에 있어서 건축하거나 착공 신고가 있었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민법상의 건물 개념이 형성이 돼야 합니다. 차후에 다른 영상에서 제가 중요한 건물 개념,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어느 시점에서 소유권이 객체가 되는지 등기를 떠나서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럴 때가 건물 개념이 형성된 시점이고 크게 이 건물 개념이 형성된 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영상에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건에 관해서는 이 접수 날짜가 없다는 것은 어느 부분을 의미하냐면은 건축가를 특했는데 그 이후에 준공은 어, 설 입자에 만 윤자에다가 끝날 지 등등을 해서 마칠 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요. 이 준공검사를 신청했는데 그럼 감리사가 오케이 사인이 내준다면은 건축 허가대로 건물이 제대로 지어졌다면은 그 장부는 지자체에 제출하게 되고 지자체는 사용 승인 허가가 난다면은 그때부터 최초 국가 장부인 건축물 대장이라는 국가 장부니까 공적 장부고 공적 장부를 두 글자로 공부라고 표현하는데 이 건축물 대장이 최초 장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탄생하게 됨으로써 이 관청을 소관청으로 불리고 등기부로 이관이 되고 등기부로 이관이 된다면은 최초 등기인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만이 제3자한테 물건을 처분 행위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미등기를 하더라도 건물 개념이 형성돼 있다면은 비록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원시 최초 소유권자로 될 수 있다고 언급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을 처분하게 할 때는 우리 민법 제 186조가 따르기 때문에 매수인은 매매, 증여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야 되므로 따라서 기존의 건물을 매도한 사람은 등기 여부를 갖춰야 됩니다.
근데 본건은 지금 접수 날짜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결과적으로 건축 허가는 있었기 때문에 무허가는 아니지만은 그 이후에 준공 검사를 아직 득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검사를 득하지 못한 사유가 건물을 아직 제대로 완공을 하지 못해서 준공을 시청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은 건물은 완공하였으나 원래대로 적법하게 건물을 짓지 못해서 준공검사에서 감사의 승인을 얻지 못했는지는 아직 불명확하지만은 두 개의 내용 중에 하나로 압축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볼 부분들은, 볼 만한 분들은 임장 활동하실 때 지자체 사유를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본 물건은 두 동 건물 자체가 미등기라면은 따라서 경매 사건의 기본 원칙은 미등기는 경매 사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언급드린 바처럼 종물이라든가 부합물 요건을 구비된 경우는 그 경매 범위가 확장된다고 언급드렸지, 주된 건물이 미등기는 경매된다고 제가 언급드린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건물은 등기 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경매 사건이 될 수가 없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본 건물은 제가 1편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경매 사건 범위가 일괄 매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건은 어떻게 해서 일괄 매각이 됐다면은 본 건물의 등기 능력은 어떻게 볼 것인지가 이 사건의 이제 문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서요. 자, 그러면은 그 부분을 짧게 제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소유권을 다루는 갑구편에서 순위번호 1에 등기 목적은 소유권 보존 등기인데, 옆에 보시면은 최초 소유권자인 예컨대 똘비라고 지정한다면은 똘비라는 쪽에서 최초 건물을 갖춘 소유권자가 됩니다. 근데 등기 원인 날짜는 원칙상 최초 등기는 등기법상 이 공란을 빈 공란으로 만들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모든 그 최초 등기의 원인은 미등기 때문에, 미등기가 원인이니까 이런 걸 미등기 할 때 앞에 미자가 아닌 밀자를 쓰기 때문에 아직 등기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없는 것은 맞는데요. 이 접수 날짜는 늦어야 돼요. 근데 이 날짜가 없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본건은 언급드린 바처럼 건축에 관한 특혜스나 준공검사에서 합격을 받지 못했다든가 준공검사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물은 근본적으로 건축물 대장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융자를 받기가 조금 곤란할 경우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 융자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사건이 유찰된 이유는, 저는 큰 틀에서 약 10억 정도가 3억 정도가 유찰된 이유는, 첫 번째는 이 부분이 아마 부분 때문에 대출 융자를 잘 안 됐을 가능성, 대출이 가능한 은행을 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선순위 가처분 문제가 나오는데, 따라서 본건은 지금 원래 미등기인데 우리 부동산 등기법 내지 민사집행법 제81조 1항 2호 바로 단서를 가지고 이 바로 가처분, 그러니까 가처분의 피보존 권리는 추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피보존 채권을 해서 본건에 관한 가처분 결정을 놨는데, 그러면은 가처분 등기를 하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기존에 등기부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81조 민사집행법 81조 1항 2호 단서를 가지고 본건이 등기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이 본건의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이 부분을 좀 다룬다면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약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건은 근본적으로 원래 등기가 안 될 사건을 삼자가 추가 근저당 등기를 설정 등기를 원인으로 해서 본건에 등기가 된 거라고 이렇게 가름해 볼 수 있고, 첨언해서 언급을 드리자면요. 원래 미등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미등기 같은, 그러니까 건물 같은 경우에 미등기 사유 같은 경우가 첫 번째 문제 될 수 있는 경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경매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등기가 돼야 되는데, 그럼 본건이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소유권 보존 등기된 이유가, 그럼 등기가 안 됐다면은 준공이 안 된 그 원인이라고 말씀드렸고, 삼자가 직권에 한 등기는 집행법 법상, 그리고 부동산 등기법상이니까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다루지는 여기서 않겠습니다.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은, 미등기 부동산 하더라도 원칙상 경매 사건은 될 수 없지만은요, 채무자의 소유면은 강제 경매를 할 수 있다고 이전에 언급드렸습니다. 그것은 어떤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냐면은,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 개시 결정을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어야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등기부가 멸실되고 아직 회복 등기가 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관해서도 이렇게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마찬가지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신청을 할 때는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
또는 채무자 소임을 증명하는 서명과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부동산 등기법 제132조 제2항을 첨부를 해야 됩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원인무효에 의하여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 명의를 채무자에게 회복한 후가 아니면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 강제기매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관해서 청구권만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채무자 명의의 등기로 하기 전에는 부동산에 관해서는 집행을 시청할 수 없다. 이게 볼 수 있는데 주로 토지에 관해서는 현재 21세기에서는요, 한국 사회에서는 미등기 토지는 별로 없다 볼 수 있는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집행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우리 여러분들한테 따로 별도의 영상에서 한번 만들어서 강의할 기회를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건은 우리 여러분들이 일단 인지를 해야 할 부분은 이 부분이 등기돼 있다 하더라도 원래는 건축허가를 득하고 준공이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사용 승인을 득했다면은 건축물 대장이 탄생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소관청에서 등기소로 이관이 돼가지고 최초 등기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본 건물은 건축허가 특이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은 아니지만은 현존하는 이 건물이 건축 허가는 있었는데 준공 검사를 득하지 못한 이유가 어떤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뭐가 굴비가 부족한 부분 아니면은 건축가를 득할 만한 준공 검사를 득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지만은 아직 그걸 실행을 하지 않아서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요. 일단 본건은 중간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미등기지만요. 우리 민사집행법 81조 1항 2호 단서를 가지고 가압류, 가처분, 파산 절차에 따른 보존처분 등기, 임의경매, 강제경매, 공매 등기, 그리고 임차권 등기에 따른 이런 등기는 제3자가 건축 허가된 부분과 현존하는 건물이 사회 통념상 어느 정도 서로 간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집행관이 판단이 된다면은 담당 법관이 강제로 본권에 관한 최초 등기를 올리고 그 등기에 편승해서 가압류, 가처분, 피보존 처분 등기, 경매 등기, 공매 등기, 임차권 등기를 함으로써 최초 등기 정보를 만들고 그 편승해서 이렇게 등기가 올라간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여러분들은 만약 본권을 응찰하게 되신다면은 반드시 지자체에다가 이 사유를 물어보시고 또 은행 융자가 필요한 분들은 그 은행 융자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제 4편 영상에서는 이 부분이 왜 이게 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 안에는 뭐가 있는지를 제가 아주 요약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제 5편 영상에서는 이제 이 바로 가처분 부분에 관해서 언급드리고 본 사건이 유찰된 큰 이유가 선순위 가처분인데 본건에 관한 가처분은 어떤 효력이 있고 훗날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요약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 5편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